안녕하십니까. 이수입니다. 예, 지난 시간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하고, 오늘은 앞으로 진행될 강의에 쓸 교재를 소개하고,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이제 이해를 도모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자 명리는 이제 명리에 이제 뭐 보전이라고 이렇게 일컫는 고서들이 이제 대표적인 텍스트가 세 권이 있습니다. 이제 적천수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자평진전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난강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명대에 쓰여진 책들인데, 각 책들이 갖는 가치는 조금씩 좀 다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이제 우리 명리 전체에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오행 이법 체계하고 또 그런 음량의 기약 체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쪽이 이제 좀 강조되어서 이렇게 해서 쓴 건데, 자평진전을 이제 가장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난강망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이기가 융합된 적천수를 읽는 그런 순서가 이제 적합한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초급적인 그런 이제 단계부터 이제 밟아 나가야 될 텐데요. 그래서 제가 명리학 저수를 제일 처음에 했던 해가 2000년도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출간됐는데, 그 전에 팔자학이 워낙 이제 디스플린이 없고, 좀 이렇게 난해하고 좀 난삽했어요. 그래서 갈피가 잘 쓰지 않으니까, 제가 좀 이렇게 간추리고, 이렇게 필요 없는 건 떼내고 해서 아주 이렇게 간단한 그런 제가 단행본을 하나 냈던 책이 적천수 서머리라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3년도쯤 되었던가요? 그때 이제 제가 팔자술 필살기라는 이제 제가 책을 내고, 어쨌거나 2005년이 지나고 2007년부터 제가 이제 2007년 말부터 제가 이제 문화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사사에서 이제 양성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문화들의 학습 수준이 물론 뭐 명리에 관심을 가지고 오랜 공부를 했지만 아주 그렇게 좀 저급한 단계였다고요. 그래서 다시 기초부터 다져야겠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시리즈는 바즈라는 것은 이제 우리 팔자의 중국 발음, 중국어 이제 현지 발음이 이제 바즈 그럽니다. 그래서 팔자 입문 시리즈는 실제로 강의를 접하지 않고는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제가 도모시켜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개인이 태어난 연월일시에 배당된 8글자를 우리가 이제 세우는 것을 사주를 세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뭐 한자어로는 이제 사주포법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처음 바츠 프리머 이제 1권에서는 60갑자 편에서는 이제 팔자를 세우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걸 세우려면은 이제 달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만세력이라는 달력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는 1965년생인데 그때가 을사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6년생은 이제 병호생이 되겠죠. 또 태어난 달의 간지도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태어난 날에 내가 어느 날 태어났는지의 간지를 찾으려면 그것도 사실은 암산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복잡하고, 그래서 달력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 요즘 뭐 이렇게 매일 이렇게 간지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달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년의 달력을 찾는데 그것을 우리가 만세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퍼피추얼 캘린더라고 하죠. 그래서 또는 뭐 알마낙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 가면은 만세력 이렇게 검색하면은 생년월일만 이렇게 키인하면은 바로 자기의 사주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 또 근자에는 제가 아이폰용 어플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거기 뭐 제 영문 네임 LESO 이렇게 우리가 앱 마켓에서 이렇게 검색하면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만세력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간, 십이지 각각의 이제 물상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갑일날 태어났다, 또 뭐 을일날 태어났다, 이러면 그 사람의 그걸 가지고 성정을 파악하고, 요즘은 이제 굉장히 심리 상담, 이런 분야가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고 또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보통 이제 뭐 재능이라든지 아니면 성정 이런 거 파악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개발된 기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팔자 명리에서는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거나 성정이 어떻다를 보는 게 너무너무 쉽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마치 뭐 그 사람 속에 들어다 나온 것 같이 읽어내는데 그 사람의 성정을 파악하고 이런 것들, 성격을 파악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아주 초급 단계에서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공부하면은 여러분 앞으로 뭐 자기 자신을 뭐 아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그 성격이라든지 성정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아주 귀신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피지기 백전불태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를 알고 남을 알면 그 뭐 지는 법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초를 닦는데 아주 간단한 초급 단계이기 때문에 학습하기엔 용이하지만 어쨌든 그 기초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몹시 집중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공부해야 될 책입니다. 그래서 책은 뭐 아주 얇고 핸디하니까 여러분 자주 이렇게 보고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제 생각에는 섹스의 전의 리사이클 60갑차편, 간지8자편 요게 아마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부하고요. 그럼 각 그 간지는 어떻게 공부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십간이라는 거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 또 오리엔테이션에 얘기했지만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는 수식 체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십진법 같은 체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2지지, 12지지가 이제 각 글자에는 음양오행이 배당되어서 그 사람의 우리가 성령을 읽어내는데 그 외에도 여러분 그 뭐 자는 지다, 축은 또 뭡니까? 뭐 소다 뭐 이런 거. 여러분 아시죠? 그걸 우리가 이제 각 글자에 배당한 그 동물들을 배당한 걸 우리가 그 12생초라 그래요. 정확하게. 그 12생초인데 이제 이제 저희 문화들이나 학파들은 제가 이제 36금수라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그 민속의 각 지지별로 비단 한 마리 동물뿐만 아니라 그 3마리의 동물들이 이렇게 배당되어 있었다고요. 그런 걸 공부하면 동물의 생태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사람의 성정을 파악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성어라든지 고사에 보면은 오랫동안 그 역사를 가지고 살아남은 말에는 보편적인 그런 그 가치 체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받아들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받아들여졌는데 예를 들어서 쥐띠다 이러면은 그 쥐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단 태어난 해가 이제 그 지에 해당되겠지만 태어난 달이 자월이거나 태어난 날짜가 자일이거나 또 태어난 시가 자시면은 다 그런 그 지 같은 습성을 갖게 되는데 그 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지가 이렇게 그 지 구멍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뭐 먹이를 앞에 두고 있으면 한 번에 곧장 달려가서 가지 않고 여러 번 망설이고 이렇게 갈듯갈듯 이렇게 멈칫한다고요. 그래서 그 수서양단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 우리 고사의 이제 성어의 수서양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가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이렇게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몹시 신중하죠. 하지만 그 모든 사물에는 양면이 있으니까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또 지가 예를 들어서 아주 근면합니다. 또 처자식을 부양하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다리는 걸치거든요. 근데 이제 36금수로 진행하면은 여기엔 제비도 있고 또 박쥐도 있습니다. 우리 박쥐의 두 얼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두 마음 이런 거 있잖아요. 편복지역. 그래서 뭐 어쩔 때는 뭐 조류기도 하고 어쩔 때는 표류기도 하고 이러는데 여기 붙기도 하고 저기 붙기도 한다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런 그 팔자에 이렇게 쥐라는 그 자의 글자가 있으면 그런 습성들이 나타나게 돼 있죠. 이렇게 그 우리가 그 36금수, 그러니까 동물들을 통해, 생태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명운을 읽어내는 아주 독특한 방법에 대해서도 간지팔자에서 한번 그 보게 됩니다. 뭐 단순히 흥미 위주가 아니라 굉장히 그 팔자술의 고급 그 기법들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새로운 것, 여러분들이 뭐 종래에 전혀 볼 수 없었던 것, 또 그 한중일 삼국을 통틀어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이론 체계들도 아주 초급 단계에서, 베이직 단계에서도 여러분들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그 간지팔자에서 공부할 책은 그 오행십성인데요. 이제 이것은 그 Five Elements, 이제 오행이라는 이제 제가 문패를 달아놨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음양오행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단 음양오행의 그 기초적인 그런 지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이제 팔자술의 중급 초입 단계인 뭐 이런 격국이라든지 용신이라든지 이제 이러한 것들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격국용신을 알면 팔자술 공부를 어지간히 한 것처럼 여러 시중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고요. 아주 초급 중에 초급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행십성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생왕사절이라는 걸 공부합니다. 그 Rise and Fall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이제 우리가 그 입법 체계 그러니까 이제 팔자술에서 그 아주 그 충유가 되는 아주 중요한 골자가 되는 얘기가 그 뭐 권형이라든가 절충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주 밸런싱이 잘 돼야 되는데 그 밸런싱이 두 가지 차원에서 되는 거. 하나는 힘, 세력 차원에서 그 세력 차원에서 되는 것을 우리가 부옥용신 체계 뭐 약하면 부조하고 또 강하면 억제하고 이런 걸 힘을 이렇게 억제하기도 하고 또 보태기도 하는 그런 부옥용신 체계를 우리가 그 오행 십성 단계에서 다룬다면은 그런 세력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그 기의 왕세도 우리가 균형을 다뤄야 되거든요. 이런 건 이제 음양 그 포테 이론이 주가 되는데 그 기론 체계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팔자학을 뭐 굉장히 오래 공부한 사람들도 뭐 왕세 강약을 잘 몰라요. 그 왕한 거와 강한 거의 차이를 잘 모르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싸움을 잘하려면 근력도 있어야 되고 또 기도 세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그 기는 어떻게 조율되느냐? 주로 이제 계절학인데 어쨌든 그 Rise and Fall 생왕사절에서 그런 기의 세왕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좀 독특한 분야인데 그 육신물상이라고 해서 물상 그 초급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각 글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음양오행이 함유하고 있는 그런 그 물상도 있고 또 아까 동물 같은 그런 그 물상도 있고 또 글자 자체 자형과 관련된 그런 기형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일날 태어난 사람들은 그 글자 자체가 이렇게 그 우리가 기자가 이렇게 꺾여 있거든요. 그래서 뭐 관절도 있고 움직이지 않으면 아프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곡각의 글자라고 하는데 우리 동물에 비유하면은 뭐 갑각류 개 비유예요. 그래서 빵개처럼 혹시 잘 돌아다니는데 뭐 그 십중팔구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가 기일날 태어난 그런 배우자가 계시면은 뭐 가족이 있으면은 몹시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전국을 유랑하고 이런 그 기질이 이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물상들을 좀 더 그 초급부터 시작해서 강도 깊게 한번 다루는 그런 과정들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물상론은 뭐 이렇게 교재보다도 이렇게 이제 구전으로 전수돼 왔던 건데 이번에 책만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물상론은 잘 알아야 될 이유가 명리라는 건 정명에 기초해서 이미 그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출발하지만은 여기에도 방편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물상을 가지고 대체하는 겁니다. 물론 뭐 이런 겁니다. 아침에 내가 출근을 하다가 그 교통법규를 어겨서 그 단속에 걸려서 내가 범칙금을 그 발부서를 내가 떼었다. 이러면은 그날 그 하루의 일진이 그 반드시 그 어떤 형적 그런 관액을 당하는 그런 그 글자 간지의 구성에 의해서 형벌을 당하는 그런 물상이었다고요. 그러면 아침에 그런 범칙금을 끊지 않았으면 또 다른 형태의 그 환난으로 닥치는 게 당연한 얘기라고요. 그래서 그 팔자명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으로 오늘 우리 뭐 쉽게 얘기하는 액땜했다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몹시 편한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근한 예지만 그러한 그 범위를 좀 더 넓히고 또 좀 심오하게 다루면은 굉장히 재미있고 아주 유익한 그런 그 내용들이 아마 육신물상편에서 강의될 겁니다. 아마 그 육신물상을 공부할 때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팔짝의 그런 동호인들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공망비약이라는 책입니다. 요거는 이제 자평명리 신법에서는 다루지 않고 그 팔짝의 이제 고법으로 이제 다시 한번 파고 들어가는 건데요. 영문 문패는 이제 터칭 더 보이드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팔짝의 큰 글자를 보면 타고난 팔자를 우리가 보통 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가오는 울로를 우리가 용이라고 합니다. 물론 체용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런 체용의 분화 과정이 그동안 팔자학의 그 발전 과정입니다. 그것을 가장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제 전개했던 사람이 근대 이제 중국의 이제 설화구라는 이제 그 선사가 이렇게 팔자학의 이제 체용 구분을 잘 다져놨는데 그 체용의 범위를 넘어서 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체용 변의 단계가 있는데 그것을 공망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종래 팔자학 가정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아주 새로운 그런 가정인데, 이 공망 하나만 가지고도 아주 팔자를 그 정말 귀신같이 풀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특별한 수법들이 있기 때문에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뭐니 해도 뭐 이수명리를 대표한다 그러면 형충의 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자를 제가 영어로 이렇게 뭐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제가 클레이드스쿱이라서 그냥 막 인생의 여러 가지 뭐 요지경, 만화경 이런 제목 달았는데, 이 형충의 합이 아주 그 복잡한 그 일상사라든지 그 성패의 여러 가지 그 복마전 같은 것들을 세세하게 다 읽어낼 수 있는 아주 그 첨단 실기입니다. 그래서 이 형충의 합수법 가지고도 그 사실 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뭐 세계 1위가 뭐 있나요? 뭐 반도체 있나요? 그 뭐 몇 가지 있죠. 명리는 우리나라가 제일 강국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 형충의 합의 기법이 아주 세세한 기법들이 가장 그 잘 정리되어 있고 텍스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권을 학습하는 대장정을 여러분하고 임진년 한 해 신년 벽두부터 제가 강의해 나갈 겁니다. 아직 정확하게 임진년은 아니죠. 이제 그 명리에서는 그 한 해의 기준을 우리가 입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력설에서 뭐 이렇게 이제 하루 이틀 상관이 있는데,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임진년이 되지만 뭐 편의상 이제 2012년이 됐으니까 이제 임진년부터 여러분들 저하고 상반기에 그 바치 프리머 6권 저하고 같이 하시면은 또 뭐 방송이니까요. 그 여러분들 이렇게 지난 방송도 잘 보시고 또 이렇게 몇 번 반복해서 복귀하시다 보면은 그 아주 유용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학습이라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뭐 모자라고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그 명리는 제가 잘 가르칩니다. 그 뭐 명리는 제가 감히 제가 최고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명리를 공부하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 양사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선생이 있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좋은 선생님 만나다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이제 공부를 하려면은 끊임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이러면은 거기서 스스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클래식 음악 이런 것도 처음 들으면 재미없잖아요. 뭐 국악 이런 거. 근데 그거 자꾸 듣다 보면은 그 일정한 그 패턴을 스스로 감지하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그 재미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학습하면은 아주 여러분 기대 이상의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지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뭐 책 소개 끝나고 이제 첫 강의니까 좀 가볍게 한번 가볼까요? 그 간지팔자 이 책에 여러분 26페이지쯤 한번 펴보시면은 그 십간의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섹세전의 자이클은 뭐 가벌병종 무기경신임계 십간하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지 이렇게 22글자죠. 이제 이거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십간하고 12지는 한 글자씩 결합이 되는데, 원래 10글자하고 12글자가 결합되면 120개의 글자 조합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양은 양끼리, 음은 음의 글자끼리 하기 때문에 60개의 최소공배수가 일단 형성돼요. 그래서 60갑자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은 뭐 팔자를 세우는 법, 이런 거 하면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처음이니까 우선 십간,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한번 알아볼게요. 그냥 십진법 1부터 10까지의 그 반복되는 수식 체계라고 일단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선 갑을 1이라고 본다면 개는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 다음에 11이 아니라 다시 1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진법의 반복 순양 체계니까 오늘이 갑일이다. 그럼 내일은 을일이 되는 거예요. 모레는 병일이 되고 글피는 정일이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 개일이 오면 개일 다음엔 갑일이 되죠. 그러니까 우선 십간으로 한 개인을 다 분류하면은 태어난 생일 10가지의 패턴이 나오죠. 뭐 요즘 뭐 혈액형 같은 거 가지고 젊은 친구들 뭐 O형은 어떻고 B형은 어떻고 이런 거 흥미 있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명리에서는 한 뭐 51만 4,800가지 정도의 조합이 나오는데, 우선 이렇게 십간, 그러니까 10가지 글자만 가지고 그 사람을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류하냐면, 너는 갑일에 태어났니? 너는 을일에 태어났니? 뭐 너는 병일에 태어나서, 저는 임일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달력을 찾아서, 내가 태어난 해의 달력을 찾아서 그날 태어난 날에 간지가 있는데
그 천간이 어떤 글자냐를 한번 찾아보면 되죠. 그런데 달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만세력은 뭐 시중에서 구입도 할 수 있지만 우선은 그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내가 생년월일시 집어넣으면 내가 태어난 날에 간지가 나와요. 그래서 아, 나는 갑일날 태어났구나. 아, 나는 을일날 태어났구나. 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우선은 제가 식간의수 그러니까 10개의 글자를 동물에 비유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12지에는 동물을 배당하죠. 12동물을 배당하는 걸 12생초라고 하고 또 각 지지에 3마리씩 동물을 별어서 36가지의 동물을 운영하는 것을 36금수라고 하는데 전통적으로 10간의 동물을 그 배당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36금수의 세계를 공부하다 보면 10간에도 이렇게 동물들을 이렇게 별러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걸 10간의수라고 하는데 우선 그 갑일날 태어난 사람은 그 여우에 비유할 수 있어요. 여우에. 원래 이제 그 지지에 이제 갑은 양목이라 그래가지고 목의 글자인데 지지로는 인의 글자예요. 인 우리 이러면은 이제 호랑이 범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뭐 범도 있고 표범도 들어가고 뭐 또 삭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보통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아마 포유류 중에서 여우가 굉장히 독립적인 그런 성격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갑일날 태어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은 그 자립해요. 자립. 그러니까 일찍 집을 나와서 아니면은 일찍 뭐 시골에서 뭐 도시로 유학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뭐 해외로 유학을 가거나 그래서 일찍 부모와 떨어져서 자립하고 그 다음에 자수성가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러한 것들 굉장히 확고하죠. 그래서 그 여우같이 이렇게 독보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물론 36금수에 가면은 그 여우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해 보면은 그 동물 중에 가장 그 예의를 알고 공손한 동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우예요. 여우는 죽을 때 어떻게 머리를 고향 쪽으로 두고 죽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양은 새끼한테 그 젖을 먹일 때 무릎을 꿇어가지고 수유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우는 우리가 12지지에서는 인이에요. 인. 그 다음에 양은 미예요. 미. 그래서 이 팔자를 다 나열해가지고 여우라는 글자하고 양이라는 글자 두 글자가 들어가 있는 사람은 예외 없이 제사를 몹시 그 성심껏 이렇게 지내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명리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제사 같은 거 굉장히 게을르게 잘 안 지내는 사람도 팔자소관이에요. 또 그런 걸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도 팔자소관이에요. 또 이런 명리를 몹시 신봉하고 이런 이런 그 도학류라든지 이런 데 도문이라든지 뭐 종교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팔자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 그런 거 굉장히 그 취향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팔자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일단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선 갑일날 태어난 사람은 여우에 일단 비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을일, 을자 여러분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이제 판서를 하겠지만은 오늘 뭐 이렇게 가볍게 일단은 제가 그 무겁지 않게 강의하려고 하는데 을일날 태어난 사람은 우리가 그 담비에 비유돼요. 그 담비 하면은 뭐 오소리 같은 또 이런 건데 이 담비가 좀 여릿여릿하죠. 하지만은 그 담비가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이라고요. 그래서 사자도 잡는데 을이라는 글자는 여러분 이렇게 좀 꺾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형으로 보면은 새에 비유되기도 하고 또 글자 우리가 불교의 그 만자 바람개비하고도 비슷하다 그래요. 그래서 을일날 태어난 사람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요. 아무리 연세가 드신 분도 여행 가라 그러면 좋아해요. 을일날 태어난 사람.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내가 언제 태어날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강의 마치면 여러분들 그 인터넷 같은 데 찾아서 내가 어느 날 태어났는지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병일날 태어난 사람은 이제 물론 이걸 우리가 음양오행으로 접근할 수도 있죠. 굉장히 그 병화라 그래가지고 태양과 같은 이제 무령에 비유되거든요. 화사하고 밝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오덕, 인의 예지신하면은 아주 이렇게 예의를 잘 차리고 이런 사람이에요. 화사하고 밝은데 우리가 식간의수로 비유하면은 사슴에 비유돼요. 여러분 사슴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야간에 도로를 가다가 사슴이 그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을 보면 피하지 않고 이렇게 마주 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돌발 사고 같은 게 일어난다고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담대하기도 한데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곧잘 파멸하기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정은 우리가 노루에 비유하는데 그 좀 겁이 많고 이런 특징이 있죠. 겁이 많고 이런데 이제 보통 이렇게 정일날 태어난 사람들은
그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는데 특히 정일날 태어난 여성들 매력이 있고 이렇죠. 근데 이제 노루하고 사슴하고 서식지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음지에서 좀 사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음습한 분위기도 있는데요. 뭐 지금 이렇게 좀 추상적인 설명은 여러분들에게 좀 그 아주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유용한 그런 뭐 교육 내용은 아니죠. 다만 갑을병정을 이렇게 동물에 좀 비유하면서 여러분 좀 일단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는 갑을병정, 무는 우리가 그 표범에 비유해요. 그래서 이 무라는 것은 토기운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 광활한 그런 그 초원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꿈쩍도 하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고집을 부리고 이러면은 그 우완하다 그래가지고 아주 우둔하고 아주 너무 완고함이 지나쳐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표범은 그 건드려서는 안 돼요. 표범 뭐 서양 숙담에도 우리가 그 표범의 꼬리 밟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범을 건들면은 몹시 그 붕괴해가지고 사나운 기질을 드러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굉장히 호인이다가 약간 자존심이 상하거나 이러면은 확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보통 무일날 태어난 사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는 그 동물 중에서도 좀 뜻밖의 우리가 그 갑각류 개 비유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 이렇게 그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뭐 잉어 그림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동양화 중에 이렇게 개를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그 행횡사회라 그래가지고 그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는 거. 개가 굉장히 그 뻘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기일주들은 아주 잘 다닙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을일주하고 마찬가지로 이 기일주들 잘 다니죠. 그 다음에 그 예전에 이제 무장공자에 비유해가지고 그 정 아니다 싶으면 걔가 한번 콱 물죠. 그래서 자기의 그 아주 그런 그 의로운 행위를 할 때 이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개를 그런 의미로 너 전 세계를 그냥 너 마음대로 한번 힘차게 한번 너 마음대로 다니고 한번 포부를 한번 펼쳐봐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그 뜻을 담아서 주는 게 그 개 그림이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잉어 같은 그림은 그 등용문에 올라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험생을 둔 부모 이런 데다가 우리가 그 수험생이 있는 집안 이런 데다가 우리가 선물할 때 그 잉어 그림 이런 거 고추 서 있는 그런 잉어 그림 이런 거 선물하고 그런 거예요. 경이 있는데 이 경은 그 까마귀에 비유돼요. 그래서 이 까마귀라든지 이런 늑대라든지 이런 그 동물들은 굉장히 그 사나운 동물인데 어떤 그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까마귀가 싸울 때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상대 까마귀의 눈알을 파요. 그 다음에 늑대는 단 한 번 물어서 목을 물어서 숨통을 끊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일날 태어난 사람들은 그 일격필살이 있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죠. 좀 속성이 무서운 사람이죠. 아까 그 표범 같은 것도 사납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이러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 팔자를 우리가 열었는데 거기에는 그 갑을병정 무기 10간의 글자가 4글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무라는 글자도 있고 경이라는 글자도 있다. 그러면은 그 표독스러운 기질이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나중에 읽는 거고요. 물론 제가 처음부터 다시 이제 간지발자를 제가 이제 책의 순서에 따라서 강의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오늘 일단 식간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금이 있는데 이 신금은 꿩과 같아요. 그래서 꿩은 여러분 그 시골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꿩은 이렇게 발견하면 몰래 다가가서 큰 소리만 확 질러도 끙이 이렇게 머리를 쳐박고 그 꼼짝 못 한다고요. 이게 겁이 많아요. 근데 그 꿩을 이제 사냥하는 게 매잖아요. 근데 이 매가 이렇게 사냥하다가도 꿩이 한번 반항하면서 한번 이렇게 활키는데 그게 아주 그 치명상을 입어서 죽는 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좀 적절한 비유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몹시 착하고 몹시 순한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그 흉한 일을 벌였을까? 이런 경우 있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신금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신일에 태어난 사람은 아주 조용하고 하지만 한번 그 마음속에 이렇게 묻어두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반드시 복수를 해버리는 그런 무서운 성정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일날 태어난 특히 여자들은 이 신일날 태어나면 이제 이 신금은 우리가 오행을 색으로 보려면 백색이기 때문에 아주 피부도 하얗고 아주 전형적인 미인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아주 미인이면서 그 아주 착하고 아주 뭐 그 더할 나위 없이 그런 그
미색을 갖추고 뭐 여러 가지 훌륭한데 그 알고 보니까 아주 그 무서운 그런 속성들을 나중에 발견하고 이렇게 놀라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임인데 임은 제비의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자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쥐를 배당하는데 12생초로 36금수를 배당할 때 쥐, 제비, 박쥐 이렇게 세 마리 동물을 우리가 이제 별러서 우리가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 자중의 임수가 이제 제비에 우리가 이제 해당되기 때문에 제비라는 거 우리가 까만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임은 수기운인데 수의 글자가 원래 검정색이에요. 좀 더 이제 나중에 도표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행을 분류해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비라고 여러분 일단 그냥 이해하고 계시면 되는데 제비가 우리 뭐 연미복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이렇게 좀 스타일리시하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제비가 그 새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분주하게 새끼들을 먹이거든요. 그래서 처자식을, 그러니까 뭐 남자가 이밀날 태어났다 이러면은 처자식을 부양하고 건사하는데 책임을 예를 들어서 몰라라 하는 일은 없어요. 이밀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 예전에 결혼할 때 뭐 궁합 본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뭐 팔자를 잘 보는 사람은 정말 그 팔자를 아는 사람들은 소털 빽빽하게 차 있는 소털처럼 많지만 팔자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기린의 뿔같이 찾기 어려운 거라고요. 여러분 만에 한 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쨌든지 간에 이밀날 태어난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겠다. 좋고 나쁜 건 없어요. 모든 사물에는 양면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밀은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고 또 우리 성어에 보면은 연하, 그 제비나 참새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인이 집을 고치거나 새 집으로 이사 가면 자기도 집이 새로 생겼다 그래가지고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래 사촌이 땅 사면 어때요? 배 아프잖아요. 그죠?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덩달아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이밀날 태어난 사람이에요. 또는, 우리가 연, 월, 시, 다른 글자에도 임이라는 글자가 많으면 그런 속성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자기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좀 이렇게 좀 이타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많죠. 이런 성향을 가진 것을 우리가 그 좋은 글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 분류할 수 있는데 명리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타적인 그런 글자들이 많으면 그 사람은 생활력이 대체로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를 이렇게 규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어떤 그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런 가치 체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식간에서 마지막 개는 박쥐에 비유돼요. 그래서 박쥐 여러분들 그 뭐 동굴 속에서 여러 마리 박쥐가 나오는 그림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박쥐가 잘 때 그 군집 동물이에요. 굉장히 사회적인 동물이거든요. 막 서로 이렇게 이속, 그러니까 이종 간에도 섞여서 서로 같이 잔다고요. 그래서 아주 사교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개일날 태어난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 사람하고 잘 어울리고 뭐 계층을 불문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사교적인 상황이 나타나는데 우선은 여러분들 그 생일날에 어떤 우리가 그 식간에 해당되는 날에 태어났는지 가지고 우리가 지금 대강에 이렇게 적용해서 설명했는데 생일이 왜 중요하냐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체가 있고 용이 있는데 그 체형 분야의 제일 처음이 그 태어난 날에 간지에서도 십간, 그게 곧 나예요, 나. 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를 우리가 식간이라고 그래서 천간에 10개 글자예요. 이것은 여기에 이제 각각 음양 오행이 배속되죠. 뭐 음의 글자다, 양의 글자다, 뭐 목의 글자다, 화의 글자다 이렇게 배속되는데 우선 아직 음양 오행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냥 동물, 우리가 12생초, 12지 글자에 각각 배당되어 있는 동물처럼 식간을 우리가 이제 동물을 우리가 배양해 보는데 갑은 여우다, 을은 담비다, 병은 사슴이다, 정은 노루다, 무는 표범이다, 기는 개다, 경은 까마귀다, 신은 꿩이다, 임은 제비다, 개는 박쥐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이렇게 식간 의수에만 한 마리씩 동물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 성정을 다 파가지는 못하죠. 여기에 음양오행을 결합하면은 좀 더 그 사람의 실제적인 성격에 좀 더 부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36금수라는, 명리 36금수라는 그 저술이 있는데, 36금수를 연구하면은
8글자 각각의 여러 마리 동물들이 어울려서 어떤 형태를 보이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각 글자의 상호관계를 동물 생태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명리 36금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식간 12지의 뭐 음량이라든지 오행이라든지 또는 뭐 그 의수라든지 이런 그런 또 자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일단 간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일단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응용해 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빠가 갑일날 태어났는데 우리 아들도 갑일날 태어났다. 그러면 굉장히 그 동질성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여우인데 여우는 어떻게 두 마리가 같이 수컷 여우 두 마리가 같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서로 떨어져 지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팔자술 한 중급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부부가 좀 떨어져 산다. 떨어져 사는 것도 아주 긍정적인 그런 현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일단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이 있는 경우가 좋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각도에서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그냥 식간 이해하시고요. 식간에 배당된 동물들 일단 여러분 리마인드 하시고요. 우리 12지에 배당된 우리 그 각각 한 마리의 동물 12생초 한번 알아보죠. 자는 우리가 쥐잖아요. 그 다음에 축은 소, 그 다음에 이는 범, 묘는 토끼, 그 다음에 지는 용, 사는 뱀, 오는 말, 그 다음에 미는 양, 시는 잔나비, 원숭이죠. 그 다음에 유는 닭, 술은 개, 그 다음에 해는 돼지, 이렇게 이제 배속되죠. 36금수로 우리가 전개하면은 훨씬 더 다양한 동물들이 들어갑니다. 이 관계를 보는데, 자, 어떻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예전에 각각의 그 12글자에 동물을 배당한 것은 아무 이유 없는 것이다. 이런 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음양오행을 조금만 이해하면 물론 이게 아마 그 문헌으로는 왕충의 논영에 아마 이렇게 좀 언급되어 있지만 사실 좀 이렇게 조악하게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그 동물들이 각 동물들이 배당된 이유가 사실은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학습을 전개해 나가면서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지 이 각 동물들의 관계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불가기연설에 보면은 왜 지가 1번인가? 마치 민당같이, 만화같이. 소가 원래 열심히 이렇게 먼저 오려고 했는데 지가 소 등에 타가지고 1등을 했잖아요. 그죠? 이때부터 소하고 지는 사이가 몹시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팔자술 육신편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자일 날 태어났다. 이러면은 그 무일 날 태어난 사람의 그 자가 처예요. 근데 이 처는 물을 안 좋아하고 축이라는 소의 글자를 더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자라는 글자가 축을 좋아하니까 이 부인이 이렇게 외간 남자하고 정통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피해가기 어려운 그런 팔자 구조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글자들이 편하다. 또 뭐 예를 들어서 성어에 보면은 의마시몬 이런 말이 있어요. 원숭이가 굉장히 그 번뇌를 상징하는 동물이라고요. 그리고 말은 이렇게 욕정을 상징해가지고 원숭이하고 말 이렇게 그려져 있는 동양화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지고 보면은 찾아낼 수 있는데 그걸 의마시몬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욕정에 불타가지고 온갖 번뇌에 쌓여서 막 이렇게 길길이 날뛰고 막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의마시몬이라 그러는데 그 8글자 팔자에 그 말이라는 글자 오도 있고 또 신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딱 들어있으면 그 사람이 그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모범적인 학창생활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하지 못하고 계속 상계를 이탈해서 번뇌하고 말썽 부리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렇게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팔자 전체 구성해가지고 이런 12생초들 이제 응용해서 하는 법이 있는데 이 단계가 과거에는 뭐 이렇게 좀 저급하고 좀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가 36금수라는 분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아주 그런 고급 술기로 우리가 연결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공부하겠지만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일단 여러분 인식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일단 여러분 십간의수, 그러니까 10가지 십간에 배당된 동물들을 십간의수라는 용어를 쓰고 또 12지지에 각 한 마리씩 배당된 그 동물 그런 걸 우리가 12생초 이렇게 해요. 또 생초라는 말 대신에 속상이라는 말도 써요. 그래서 뭐 과거 이제 명리문어, 뭐 산명통해라든지 또 명리탐원이나 이런 책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십이속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상식 수준의 얘기들을 제가 오늘 강의했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십간, 십이제, 그 다음에 간지가 결합된 육식갑자. 육식갑자는 뭐 줄여서 갑자라고도 하고 또 육갑이라는 말을 쓰는데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는 갑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체계적인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